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견과류를 드시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가끔 중심을 잃는 느낌이 드신다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분명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데 왜 다리 힘이 약해지는 걸까요? 여기에 숨겨진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그 원인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꽃집을 운영하시는 윤말순 씨, 올해 69입니다. 이분은 3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을 드셨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을 번갈아 가며 드셨는데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면 종아리가 돌처럼 뭉쳤습니다. 밤에는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꽃집에서 화분을 옮기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일어서서 인사하는 것도 버거운 날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분이 견과류를 먹는 방식에 숨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이 윤말순 씨만이 아닙니다. 정말 많으세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분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8%가 몸이 약해지는 노쇠 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10분 가운데 5분 이상이 근력이 떨어지거나 걸음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근력이 빠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회복에 석 달에서 반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누워 지내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건강은 그냥 걷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독립적인 생활, 혼자서 시장도 가고 손주도 만나러 가는 그 자유, 이것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근력이 빠지고 균형이 흔들리고 걸음이 느려지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리 건강을 위협하는 진짜 원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용의자가 여럿 있습니다. 하나하나 증거를 살펴보고 진범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견과류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건강 정보가 너무 많죠.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견과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호두가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하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호두가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아몬드를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견과류를 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헷갈리실 겁니다. 오늘은 이 혼란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용의자부터 살펴볼까요? 혹시 견과류 자체가 문제인 걸까요? 아몬드가 다리를 약하게 만들까요? 땅콩이 근력을 빼앗을까요? 피스타치오가 균형을 흔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63 이상 5,807명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5,000명이 넘는 분들을 약 10년간 추적한 자료입니다. 이 연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전혀 안 드시는 분들보다 신체 기능 제한이 확실히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상활동에서의 제한 확률이 28% 낮았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장보기 같은 활동을 더 수월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건강 관련 삶의 질도 더 높았다는 점입니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날이 적었고 활동에 제약을 느끼는 정도도 낮았습니다. 견과류가 단순히 영양 보충을 넘어서 실제로 몸을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과학적 증거인 셈이죠. 잠깐, 그러면 견과류가 좋다는 건데 왜 윤말순 씨는 오히려 안 좋아진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견과류 자체는 무죄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호두에 대해서요. 혹시 호두가 오메가6 지방산 때문에 몸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에서 이런 주장이 꽤 돌아다닙니다. 호두를 먹으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혈관에 염증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시험이 있습니다. 4주간 매일 호두를 드신 그룹과 안 드신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염증 수치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오메가6 지방산이 반드시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염증 인자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호두를 무작정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호두 자체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얼마나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견과류 자체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충북 청주에 사시는 한경옥 씨 이야기를 잠깐 해드려도 될까요? 올해 66이시고 남편과 둘이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텔레비전에서 견과류가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호두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년 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깜짝 놀라서 호두를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호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경옥 씨가 드시던 호두는 이미 사놓은 지 2달이 넘은 것이었고 밀봉도 안 한 채 부엌 선반에 두셨던 겁니다. 기름이 산화된 호두를 계속 드셨던 거죠. 게다가 양도 많았습니다. 하루에 15알에서 20알씩 드셨으니까요. 이분의 경우에서도 보이듯이 견과류 자체가 범인이 아니라 먹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한경옥 씨는 지금은 호두를 다시 드시고 계십니다. 다만 방법을 바꾸셨어요. 일주일치만 사서 밀봉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두시고 하루에 서너 알만 드십니다. 다음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같은 호두인데 결과가 달라진 거죠. 자, 첫 번째 용의자인 견과류 자체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용의자를 불러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가공된 견과류입니다. 이것이 꽤 유력합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견과류 코너가 있죠? 알록달록한 봉지에 예쁘게 담겨 있습니다. 꿀에 졸인 캐슈넛, 소금 뿌린 아몬드, 시럽 입힌 피칸, 초콜릿 코팅 마카다미아. 맛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사시는 배종열 씨 72입니다. 퇴직한 우체국 직원이십니다. 이분도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드셨는데 주로 마트에서 파는 간식용 제품을 사셨습니다. 소금 간이 된 캐슈넛을 좋아하셨고 꿀땅콩도 자주 드셨습니다. 발목이 자꾸 붓고 혈압이 조금씩 오르는 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견과류를 기름에 볶으면 본래 들어있던 좋은 지방이 변질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높은 열에 의해 망가지면 오히려 몸에 해로운 기름으로 바뀝니다. 우리 몸이 처리하기 어려운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소금이 더해지면 나트륨 섭취가 확 늘어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몸에 물이 고입니다. 발목이 붓고 다리가 무거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몬드라도 생아몬드와 꿀아몬드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같은 캐슈넛이라도 자연 그대로인 것과 소금에 절인 것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설탕이나 꿀로 코팅된 제품은 더 심각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갑자기 기운이 빠집니다.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졸리고 집중이 안 되는 것,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간식으로 단 견과류를 드셨다면 이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식으로 알고 먹었던 것이 오히려 혈당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배종열 씨의 경우가 바로 이랬습니다. 소금 캐슈넛을 저녁마다 텔레비전 보면서 한 봉지 가까이 드셨습니다. 한 봉지가 보통 150g에서 200g입니다. 하루 권장량 30g에 5배에서 7배를 한 번에 드신 거예요. 그것도 소금이 잔뜩 뿌려진 것으로요. 나중에 포장지 뒤를 확인해 보니 나트륨 함량이 상당했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어요. 고혈압약을 드시면서 한편으로는 소금 견과류로 나트륨을 계속 넣고 계셨던 겁니다. 한쪽에서 물을 퍼내면서 다른 쪽에서 물을 붓고 있었던 셈이죠. 발목 붓기의 원인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견과류를 드셨으니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공된 형태 때문에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가공 견과류의 무서운 점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나쁜 결과가 쌓이는 것이죠. 두 번째 용의자, 가공된 견과류. 이것은 상당히 유력한 범인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세대분들은 건강을 위해 좋은 마음으로 견과류를 사십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려고 건강관리를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마트에서 손에 잡히는 것은 대부분 가공된 제품입니다. 포장이 예쁘고 맛이 좋고 접근이 쉬우니까요. 좋은 마음으로 산 것이 오히려 해가 되고 있었다면 정말 속상한 일이죠.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 괜찮습니다. 알았으니 바꾸면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용의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시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보관 방법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예요. 견과류에는 기름 성분이 많습니다. 이 기름이 공기와 만나면 산화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합니다. 고기가 상하면 냄새가 나서 금방 알 수 있지만 견과류는 다릅니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 기름이 이미 변질돼 있을 수 있습니다. 산화된 견과류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입안에서 약간 쓴맛이 나거나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납니다. 비릿하거나 종이 같은 맛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풍미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원래 이런 맛이구나. 견과류니까 이런 맛이 나는 거지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미 기름이 상한 상태입니다. 이런 산화된 기름이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합니다.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걸은 뒤에 근육이 빨리 회복되어야 하는데 산화된 기름이 이 과정에 끼어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염증이 조금씩 쌓이고 피로가 빨리 오고 뻣뻣함이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호두는 다른 견과류보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바로 이 좋은 기름이 산소에 취약합니다. 빨리 산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두는 보관에 가장 주의가 필요한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는 다른 견과류보다 기름이 빨리 산화됩니다. 사놓고 오래 두면 아주 빠르게 변질됩니다. 호두를 먹었더니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호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산화된 호두를 드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견과류를 따뜻하고 습한 곳에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때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독소는 열을 가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간에 부담을 주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견과류 보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돈 한 푼 안 드는 건강관리법입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것은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껍질이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껍질을 깐 것은 다릅니다. 반드시 밀봉해서 냉장고에 넣으셔야 합니다.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서요. 공기가 닿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량으로 사지 않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큰 봉지로 사면 가격은 저렴하지만 다 먹기 전에 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소량 포장된 것을 자주 구입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통기한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맛을 보셨을 때 쓴맛이 나거나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면 아까워도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상한 견과류를 드시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 잘못된 보관. 이것도 꽤 유력하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용의자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용의자는 과다 섭취입니다.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말, 견과류에도 딱 맞는 말입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니까 한 움큼, 두 움큼 드시는 거죠. 마음은 이해됩니다.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는 생각이시죠.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견과류의 절반 이상이 지방입니다. 좋은 지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방은 지방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권장하는 하루 견과류 섭취량은 약 30g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일까요? 호두로 치면 6알입니다. 아몬드로 치면 25알이에요. 땅콩으로 치면 30알, 피스타치오도
20알 정도입니다. 손바닥에 가볍게 올라오는 딱 한 줌입니다. 그런데 이걸 2줌, 3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 섭취가 확 늘어납니다. 우리 나이에는 신진대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야 먹는 족족 소화시키고 에너지로 태웠지만 이제는 남는 지방이 몸에 쌓입니다. 배 주위에 살이 붙고 소화가 더뎌지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다리까지 영향이 갑니다. 특히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에서 지방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100g당 75g 이상이 지방입니다. 내 알에서 5알만 먹어도 밥 반 공기에 맞먹는 칼로리가 됩니다. 부드럽고 고소해서 자꾸 손이 가지만 우리 나이에는 그 지방을 소화하고 소모하는 능력이 젊었을 때의 반도 안 됩니다. 남는 지방은 고스란히 몸에 쌓이는 거죠. 브라질넛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루 한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셀레늄이 과잉 축적되어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구역질이 나고 손톱이 부서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넘치면 탈이 납니다. 적당히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네 번째 용의자, 과다 섭취. 이것도 유죄입니다. 자, 이제 용의자 넷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용의자 하나, 견과류 자체. 이것은 무죄였습니다. 오히려 연구에서 견과류가 신체 기능을 보호한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용의자 둘, 가공된 견과류. 이것은 유죄입니다. 소금, 설탕, 나쁜 기름이 견과류의 좋은 성분을 덮어버립니다. 용의자 셋, 잘못된 보관. 이것도 유죄입니다. 산화된 기름과 아플라톡신은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용의자 넷, 과다 섭취. 이것도 유죄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넘치면 해가 됩니다. 진짜 범인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가장 위험합니다. 가공된 견과류를 잘못 보관한 상태로 많이 드시는 것. 이것이 우리 다리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었던 진짜 범행 수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소금에 절인 캐슈넛을 한 봉지 사서 식탁 위에 개봉한 채로 두고 텔레비전 보면서 한 줌, 2줌 드시는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서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순간 견과류는 우리 편에서 적으로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방식만 바꾸면 견과류는 다시 우리의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꾸면 됩니다. 유말순 씨의 경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분은 마트에서 산 소금 캐슈넛과 꿀아몬드를 한 봉지씩 사서 식탁 위에 두고 드셨습니다. 개봉한 채로 일주일 넘게 두셨고 한 번에 2-3줌씩 드셨습니다. 가공품을 개봉 상태로 과다 섭취하신 거예요. 세 가지 용의자가 동시에 범행을 저지른 셈입니다. 자, 이제 범인을 알았으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다리 건강을 지켜줄 견과류의 올바른 선택법과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근육 건강에 아주 좋은 견과류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최근 연구에서 마그네슘 섭취가 충분한 그룹이 근감소증 위험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견과류와 콩류, 녹색 채소가 마그네슘의 주요 급원입니다. 혹시 근육이 자주 쥐가 나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시나요? 눈꺼풀이 떨리시나요? 밤에 종아리가 돌처럼 굳으시나요? 아, 이거 저도 가끔 그래요. 정말 아프죠? 갑자기 종아리가 뭉치면. 이런 증상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우리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수축만 하고 이완이 안 되면 뭉치고 굳습니다. 쥐가 나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질 수 있고 몸 전체가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잠이 잘 안 오시는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몬드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몬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매일 조금씩 챙겨 드시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를 고르실 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것, 기름에 볶지 않은 것, 소금을 뿌리지 않은 것, 맛을 입히지 않은 것, 생아몬드나 건조 로스팅한 것을 고르세요. 하루에 25알 이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10알, 오후에 10알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가 특별한 이유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딱딱해집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다리까지 피가 잘 안 돌아가요. 발이 차갑고 다리가 저리고 쉽게 붓는 것이 다 혈액순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피스타치오는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피스타치오는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식사 후에 갑자기 졸리거나 기운이 뚝 떨어지시는 분들 계시죠? 밥을 먹고 나서 1시간쯤 지나면 눈이 감기고 움직이기가 싫어지고 소파에 앉으면 일어나기 힘든, 이것은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식간에 피스타치오를 15에서 20알 정도 드시면 이런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 속의 좋은 지방과 섬유질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들어줍니다. 급격한 상승과 하강 없이 완만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에너지가 오래 유지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혈당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어지러움이 생기고 어지러우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결국 다리 건강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피스타치오를 고르실 때요, 껍질이 자연스럽게 벌어진 상태 그대로인 것을 고르세요. 초록색이나 빨간색으로 인위적으로 물들인 것, 소금을 뿌린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을 견과류가 아니라 콩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맞습니다. 정확히는 콩과 식물의 씨앗이에요. 하지만 영양소 구성은 견과류와 아주 비슷합니다. 좋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돈 한 푼 아쉬운 우리 세대에게 참 고마운 음식이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시중에 나온 땅콩 버터나 꿀땅콩, 맛땅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설탕과 소금, 인공 첨가물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볶기만 한 깨끗한 땅콩입니다. 아무것도 입히지 않은 생땅콩이요. 재래시장에 가시면 볶은 땅콩을 종이봉투에 담아 파는 곳이 있죠.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런 땅콩 한 줌이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땅콩에도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아몬드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합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 종아리가 뭉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땅콩이 혈당을 안정시키는데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면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어지러워집니다. 균형을 잃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땅콩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는 브라질넛입니다. 이 견과류는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마트에서 견과류 모음 안에 크고 길쭉한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브라질넛입니다. 브라질넛이 특별한 이유는 셀레늄 때문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지키고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미량 원소입니다. 2025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80세 이상 분들의 셀레늄 영양 상태가 보행 속도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셀레늄이 충분한 분들이 걸음이 더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걸음이 빠르다는 것은 근력이 건강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브라질넛은 다른 견과류와 다르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적게 먹어야 하는 특이한 견과류입니다. 하루에 한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한 알, 두 알입니다. 한 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브라질넛 한 알에 들어있는 셀레늄이 그만큼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알만으로도 하루 셀레늄 권장량의 거의 전부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드시면 탈이 납니다. 셀레늄이 과잉 축적되면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손톱이 부서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좋은 것이라도 적정량을 지켜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작지만 강한 견과류, 이것이 브라질넛의 특징입니다.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한 알로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다리 건강에 좋은 4가지 견과류와 올바른 섭취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몬드는 마그네슘으로 근육을 지켜주고, 피스타치오는 혈액순환을 돕고, 땅콩은 저렴하면서도 좋은 단백질을 주고, 브라질넛은 셀레늄으로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 4가지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하루 한 줌 이내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포함한 저속 노화 식단이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속 노화 식단이란
단순당이나 정제 곡물 대신에 통곡물, 콩류, 녹색 채소, 그리고 견과류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견과류가 이 식단의 핵심 요소라는 뜻이에요. 다만 75세 이상이시거나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은 무리하게 견과류 양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의 소화 상태에 맞춰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견과류를 잘게 부수어서 아침 죽에 넣어 드시거나 나물 반찬 위에 뿌려 드시는 겁니다. 통째로 씻기 부담스러우시면 믹서에 갈아서 두유에 넣으셔도 됩니다.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 특히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상태에 맞게 형태를 바꿔서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째로 못 드신다고 아예 안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피해야 할 형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쁜 견과류는 없습니다. 다만 나쁜 형태가 있을 뿐입니다. 기름에 볶고 소금에 절인 캐슈넛, 이것은 피하세요. 값싼 기름에 튀기듯 볶은 캐슈넛은 원래의 좋은 성분이 거의 다 사라지고 나트륨과 변질된 기름만 남습니다. 캐슈넛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생 캐슈넛을 소량 드시면 괜찮습니다. 설탕 코팅된 피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칸은 원래 지방이 높은 견과류입니다. 여기에 설탕이나 시럽까지 입히면 사실상 과자나 사탕과 다르지 않습니다. 혈당을 흔들고 체중을 늘리는 주범이 됩니다. 피칸을 좋아하시면 코팅 없는 생 피칸을 소량만 가끔 드세요. 마카다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이 아주 많은 견과류입니다. 시럽에 절이거나 초콜릿을 입힌 제품은 더더욱 피하셔야 합니다. 생 마카다미아도 한 번에 서너 알이 한계입니다. 부드럽고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지만 그만큼 칼로리가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뭐든지 맛있으면 위험하다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는 것 같아요. 호두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두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호두는 다른 견과류보다 기름이 빨리 산화됩니다. 그래서 호두를 드실 때는 소량만 사서 빨리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봉해서 냉장 보관하시고요. 쓴맛이 나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미 기름이 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번 주부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에 있는 견과류를 확인해 보세요. 가공된 제품이 있다면 따로 빼두세요. 그리고 이번에 마트에 가실 때 생 견과류나 기름 없이 구운 것으로 바꿔보세요. 아몬드와 피스타치오가 가장 무난합니다.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밀폐 용기 하나를 준비하세요. 한 줌 분량만 덜어서 식탁에 두시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먹는 양도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보관도 안전하게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하루에 한 줌만 드셔보세요. 아침에 드시든 점심 뒤에 드시든 오후 간식 시간에 드시든 편하실 때 드시면 됩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듭니다. 아몬드 한 봉지면 일주일은 넉넉합니다. 일주일 뒤에 한번 느껴보세요. 다리 저림이 줄었는지, 종아리 뭉침이 나아졌는지, 밤에 잠은 좀 더 편해졌는지. 바로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 3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작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몸을 바꿔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리 건강을 해치는 진짜 범인을 찾아보았습니다. 범인은 견과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가공된 형태, 잘못된 보관, 과다 섭취. 이 세 가지가 조용히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윤말순 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석 달 전부터 견과류 먹는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가공 제품을 모두 치우고 생아몬드와 껍질 있는 피스타치오를 소량씩 사셨습니다. 하루 한 줌을 넘기지 않으셨고 남은 건 밀봉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셨습니다. 한 달 뒤 밤에 다리 저림이 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달 뒤에는 시장에 다녀와도 종아리가 예전처럼 뭉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견과류 하나 바꾼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몸의 반응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것 3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하나, 견과류는 반드시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을 고르세요. 포장지 뒤를 보세요. 원재료에 아몬드만, 피스타치오만 적혀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소금, 설탕, 식용유 같은 것이
적혀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생것이나 기름 없이 구운 것이 정답입니다. 둘, 하루 한 줌 30g을 넘기지 마세요. 손바닥에 가볍게 올라오는 정도입니다. 브라질넛은 특별히 한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개봉한 것은 반드시 냉장고에 넣으시고요. 맛이나 냄새가 이상하면 아까워도 과감하게 버리세요. 상한 견과류 한 줌이 건강한 견과류 10줌보다 해롭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견과류가 우리 다리에 든든한 우군이 됩니다. 근력을 지키고 혈액순환을 돕고 균형을 잡아줍니다. 비싼 보충제 없이도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우리 식탁 위에 놓인 견과류 봉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있진 않은지, 개봉한 지 오래되진 않았는지요. 혹시 쓴맛이 나지는 않는지 하나를 드셔보세요. 이 작은 확인 하나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확인하고 내일 바꾸고 모레부터 제대로 드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분들입니다. 이 정도는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가족 모두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댁에 계신 가족분들께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몸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으시길 응원합니다.